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유해승의 하루의 마무리. 자,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러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요. 제가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예. 참 거의 막 뭐 한 12월 달부터 쭉 그냥 방치시킨 머리를 오랜만에 좀 덜어내고 오니까 너무 개운합니다. 예.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가벼워졌겠죠? 예. 머리도 자르고 기분이 아주 상쾌하던 찰나에 요즘 저의 하루에 어떤 최대 도파민,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플래시백이 오늘 최고 순위를 찍었어요. 131등이래요. 멜론에서요. 기절. 너무 좋아요. 예. 많은 분들한테 음악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씩 막 올라가는데 진짜 약간 뭐랄까요?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잠깐 떨어졌다가 또 130등까지 올라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 하루가 막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기분 아세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또 7시 35분에 아주 부랴부랴 달려와서 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또 8시 40분에는 그 전에는 꺼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벌써 우리 엔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사연들을 마구마구 보내주고 있습니다. 플래시백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지금은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러 가시죠. 닉네임 승구사랑님께서 승구야 안녕.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내 고등학교 적응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때 나한텐 진짜 큰 힘이 됐어. 괜히 혼자만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였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 사실 나 남자친구랑 2주 전에 헤어졌어. 엄청 크게 싸운 건 아니었어.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로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나랑 남자친구는 고등학교가 서로 달랐거든. 그래서 평소에도 만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 학교 시간도 항상 달랐고 내가 먼저 끝나는 날도 있고 남자친구가 먼저 끝나는 날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끝나는 날엔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 학교 근처까지 가기도 했어.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늘 학교에선 뭐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면 어느새 도착해 있었거든. 그리고 학교 앞에서 만나면 그냥 같이 걸어서 집 쪽으로 가기도 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 하나 사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기도 했어. 그게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끝나는 날엔 내 학교 앞에 와서 나 기다려주기도 했고 학교 끝나고 교문을 나가면 멀리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전화하면서 어디야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저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서로 바쁜 일도 많아지고 연락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는 날도 줄어들고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기보단 괜히 어색한 순간도 생기고 서로 피곤한 날도 많아지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서로한테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2주 전에 헤어지게 됐어. 헤어질 땐 생각보다 담담했어. 그래서 나도 나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거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예전에 같이 걸어가던 길이 생각나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그때 내가 내리던 정류장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다가도 학교 시간쯤 되면 아 지금쯤이면 예전에 같이 집 가고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해. 그래도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우울하게 보내고 싶진 않아서 요즘은 그냥 내 일상에 다시 적응해 보려고 하고 있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어폰 끼고 승구 노래 들으면서 걷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위로가 되더라.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냥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괜히 승구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 승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연습도 많고 일정도 많아서 바쁘지? 요즘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잠은 잘 자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컨디션은 괜찮아? 항상 무대에선 밝게 웃고 있지만 그 뒤에선 분명히 피곤한 날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더라. 그래도 승구가 노래해주는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조금 힘을 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네. 괜히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미안해. 읽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고 항상 고마워. 허허 씁쓸하군요. 계절 탓일까요? 사실 뭐 헤어진 이유 같은 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보통 그렇죠. 예. 뭐 학교도 다르고 갑자기 서로 바쁜 일들이 막 겹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제가 말할 것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예. 그치만 제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참 단순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생각 안 할래 하면 생각 안 해지고 그런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하루를 같이 마무리해주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미워하다 그리워하고를 듣고 싶으시대요. 미워하다 그립고 그립다가 미워져 다른 사람 만나도 결국 너와 닮은 사랑을 해. 미워하다가 그리워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일도 만들고 그러다가 졸업도 하고 그러다가 또 캠퍼스에서 또 새로운 사랑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 봅시다.
닉네임 회승오빠가 좋은 NU님께서 회승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인 NU입니다. 제가 요즘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데요. 교재에 최애 노래를 시처럼 읽어보라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최애곡인 엠플라잉의 트리로 한번 작성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의 최애 노래로 숙제를 하는 거다 보니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인 회승 오빠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가 보기엔 잘 쓴 것 같나요? 이 트리라는 노래에 대한 오빠의 다른 해석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참고로 답을 작성할 때 AI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AI 같이 쓴 것 같아서 말해요. 그리고 작심삼일 어썸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오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래, 어디 숙제 좀 검사해볼까? 우리 엔유가 숙제를 잘했나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난 작아지고만 있어 굽어버린 나무 위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근데 글씨를 정말 잘 쓰시네요.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글씨가 참 뭐랄까 정겹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저렇게 글씨를 잘 써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제가 느끼는 이 트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치만 결코 불행하지 않고 희망적인 꿋꿋이 자라나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좋은 밤 좋은 꿈이란 노래를 듣고 싶으시대요. 이 노래 또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걸 기타로 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오늘은 뭔가 따뜻해진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연들 때문인지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닉네임 승구조아님께서 승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어? 오늘 뮤지컬 연습 스케치 영상 올랐는데 이쁘더라. 뮤지컬 너무 기대돼. 풀백도 순위 올라서 너무 행복해. 팬미팅 전에 탑백 진입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승구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다. 오늘도 한마 와줘서 고마워.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나도 좋자고 키는 이 라이브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애뉴들이
늘 매번 들어와서 나의 행복을 바래준다는 게 참 고맙네요. 예. 저도 늘 우리 엔유들의 행복을 바래요. 진심입니다. 플래시백이 유튜브 뮤직 8위야. 축하해. 에? 유튜브 뮤직에도 순위가 있어요? 8위라고요? 8위? 8위 피부? 아 죄송합니다. 문득 생각해봤어요. 내 뇌에서 왜 이런 말들이 떠올라서 이 절제도 안 되고 입 밖으로 이런 개그들이 막 나오는지. 아마도 저는 엔유들을 웃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닉네임 쓴구리님께서 안녕 혜승 오빠,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오빠한테 말할 수 있어서 기뻐. 오늘 안과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뵙게 되었어. 무려 10년 만에 뵙게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이셨어. 혜승 오빠는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 예. 안과에서 함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제 뇌리에 깊게 박힌. 근데 아마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아니다, 모두 공통점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들은 일단 나쁜 기억이 절대 아닙니다. 나쁜 기억이 절대 아니고 그냥 추억, 좋은 추억이 담긴 생각이 나는 선생님들인데, 그 공통되는 부분들이 참 그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았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인가 봐요. 예,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근데 아니신 분도 있어요. 멸치를 주셨던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선생님, 화학 선생님, 그 두 분이 엄청 생물 선생님은 엄청 친구처럼 해주는 그런 드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화학 선생님은 되게 왜 정말 싱크로율이 90% 이상 비슷한데, 어떤 분이랑 닮았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 제 세대면 보셨을 텐데,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그 서민정 선생님이랑 싱크로율이 90% 이상 가까운 그 화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뭐 외관 이런 게 아니라 캐릭터가 정말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막 얘들아 하면서 막 애들이, 그래서 막 그 선생님 좀 놀리고 막 그랬어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웃어주시고 그랬던 화학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남은 제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은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 그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명, 딱 이렇게 두 분 계세요. 그 선생님들 두 분 다 이제 그 선도 부셨는데 기억이 나네요. 예. 커서 중학교 때 그 선도부 선생님을 성인이 되고 한번 동네에서 지나가다 마주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은 희미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맞았던 생각들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냥 뭐 조금 왜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뭐든지 다 잘 지키고 뭐든지 다 완벽하게 잘하긴 어른보다 더 어렵잖아요. 지각해도 맞고, 뭐 조금 이제 뭐 청소 좀 이제 막 안 하고 막 농땡이 피우다 맞고,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참 그 당구채를 들고 다니셨는데, 매번 당구채를 이렇게 어깨에 툭툭 두드리면서 당구채로 이제 항상
사랑에 매를 주셨던 그 저는 정말 그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도 저희 학교 중학교 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시대에. 근데 저희 중학교는 교복 규정도 있었고 그 머리 이제 그 외관 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염색이나 머리를 길게 기를 수가 없었고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귀 밑에 3cm 이상 기르면 안 된다 그런 규율이 있었어요. 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복도 이제 막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됐고 그래서 뭐 머리 막 괜히 등교하는데 솔직히 아침마다 중학생인데 아침마다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거울을 화장실에서 보면서 자로 재면서 어디 보자 내 머리가 몇 센치가 자랐나 아이쿠 교칙에 벗어났잖아 잘라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살다가 보니까 뭐 교문 앞에서 걸려가지고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이렇게 맞고 괜히 막 교복 뭐 줄인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한번 잡혀가지고 너 많이 줄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괜히 한 대 맞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맞았던 선생님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하필이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선도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항상 때리기 전에 되게 유쾌하게 때리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리듬감 있게 유쾌하게 때리시는 분이라 유독 좀 맞으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나도 유쾌하게 빨리 맞고 끝내야지 같은 기분이랄까요? 좀 공감이 되시려나요? 그래서 뭐 지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왜냐면 전 또 고등학교가 집에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버스로 1시간 거리에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개근은 했지만 지각을 좀 이제 뭐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막 5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말버릇이 있었어요. 기본이 5대다. 항상 이제 엎드려 새끼야 하면서 기본이 5대다 하면서 탁탁탁탁 때리던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기본이 5대다. 별이 5개 같은 그 말투로 했어요. 5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학교 다니냐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이잖아요. 이 90년대 친구들 여기 안에 NU들 많을 텐데 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과 이 90년대 아래 이제 80년대 그 친구들은 아니죠. 예, 어른들과는 다르게 유독 이 90년대 친구들은 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약간 억가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뭐 막 갑자기 막 이제 학교 뭐 토요일 있다가 없다가 막 갑자기 놀토 됐다가 뭐 CA 됐다가 뭐 중간에 갑자기 막 핸드폰이 생겼다가 핸드폰이 슬라이드 됐다가 그거 뭐예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쫄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거.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폴더폰 사달라고 했다가 막 바나나 폰 나오면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막 핸드폰에 향기 난데 갑자기 또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했다가 뭐 고등학교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터치가 된대 그거 사달라고 했다가 스마트폰 나온다 그래 스마트폰 사달라고 했다가 아이폰 나와가지고 또 사달라고 했다가 모든 변화를 다 겪은 세대입니다. 예, 90년대생은 그 CD 플레이어였다가 갑자기 막 그 집에 CD 플레이어 CD 다 사놨더니 막 MP3 갑자기 나와가지고 MP3 사달라고 했다가 막 그 아이팟도 고등학교 때 사달라고 했다가 또 고3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그 PMP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영상 막 들고 다닐 수 있게 막 이거 넣어가지고 동영상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패드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그것도 사달라고 했다가 초등학교 때는 플로피 디스크까지 그거 마스터해야 되고 컴퓨터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는 플로피 디스크로 하다가 뭐 갑자기 그 한글이랑 그 뭐야 저 엑셀이랑 이거 막 그 자격증 막 한컴 자격증 막 따다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갑자기 막 그 뭐 그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막
또 다시 마스터하고 UCC 한다고 또 UCC 영상 만들다가 막 갑자기 또 유튜브 생겨가지고 유튜브 또 갑자기 막 버디버디 막 이거 막 컴퓨터로 막 메신저 막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막 미니홈피 막 꾸미다가 갑자기 막 네이톤 생겨가지고 네이톤 또 다시 갈아탔다가 아무튼 그랬네요. 이야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예. 닉네임 하마는 어떻게 울지? 모르겠다. 아마 회승아 사랑해? 님께서 승구 오빠 안녕하세요. 요즘 오빠 잘 지내고 있죠? 뮤지컬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유해승이니까 뭐든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저는 이제 막 졸업했는데 요즘 취업 때문에 진짜 멘붕입니다.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더 자유롭고 사람들도 오픈마인드이고 여러 문화도 접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더 다양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나도 더 자극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그런 데가 저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근데 엄마는 계속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진짜 잘 안 맞았어요 저랑. 근데 엄마는 계속 밖에서 일하면 불안정하고 취업도 어렵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경쟁도 심해서 제가 못 버틸 거고 계속 이직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이제 막 졸업했는데 제대로 도전도 안 해보고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먼저 듣는 게 좀 속상해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도 아직 모르는데 아니야 일단 내가 원하는 회사들을 지원해보려고 할 거야. 근데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을 믿어보고 부딪혀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엄마 말 듣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엄마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우리 NU분이 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떤가.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걱정 섞인 그 권유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개 다 맞는 말이 있어요. 뭐 제가 둘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두 개 다 맞는 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죠. 근데 우선은 엄마가 우리 NU분한테 해주는 그 말이 글쎄요,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만 듣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저한테는 첫 번째로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엄마도 10대, 20대, 30대, 40대 다 겪어봤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하게 또 더 일찌감치부터 이 변화의 세상을 적응하면서 살아오셨겠죠. 그러면서 우리 NU분도 낳고 키우면서 어느새 NU분이 이제 회사에 가는 나이까지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 섞인 권유들을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뭐 저도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듣지 말고 세상에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리 NU분 마음에도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말한 대로 뭐가 맞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고집대로 행동하게 돼서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은 사실 실패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노력해서 오랫동안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장인이라고 하죠.
그치만 저는 시작은 날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조언을 수용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말 따라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분명히 그냥 지금 마음속에 그 공공기관 말고 어떤 자유롭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도시적인 멋진 회사에 들어가서 커리어 우먼을 하는 그런 상상이 내 머릿속에서 막 펼쳐지고 있겠죠. 글쎄요. 그것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마음으로 뭐든지 도전해보고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한다면 이론적으로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산다는 게 이것저것 다 선택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섞여서 일찌감치 내 자식이 아프게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다면 넘어져도 보고 내가 상상했던 그런 회사도 들어가도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공공기관에도 한번 지원해보고 뭐든지 다 해보세요. 내가 시간적 여유를 느끼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다 해보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를 설득하기보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말해주세요. 엄마한테. 그게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한테 말할 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을 자세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맞는 말이에요. 닉네임 보라두리 뚜비 나나 승구님께서, 승구님 저번에 고딩 엠피아 걱정을 받으셨잖아요. 이번에는 곧 30을 앞둔 제 걱정을 해주세요. 제가 늦덕이라 콘서트 경험이 몇 번 없는데요. 지난 콘서트 때 좌석이었는데도 다음날 완전 반 죽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상이래. 그게 좀 충격이라 이번 팬미팅은 체력을 길러서 더 잘 즐겨보자는 다짐으로 그동안 유령 회원이었던 복싱과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헬스장에서 끄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죠? 이제 팬미팅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그동안은 살짝의 스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전혀 모르겠어요. 저 운동 잘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혹시 팬미팅이라 대화도 많이 한다는 건 알지만 고민하는 저에게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 당당. 스포할 게 없어요. 이번 팬미팅은. 왜냐면 다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것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알죠? 초성 게임 하는데 초성 게임 뭐 이응 뭐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아니야 하다가 한 글자만 알려줘 그러면 한 글자 알려주면 다 알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스포가 없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닉네임 또 이이이잉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고등학생이 된 고딩 엠피아예요. 오빠 제 인생 최대 위기가 생겼어요. 이거 약간 그건데 쇼츠인데. 오빠 제 인생 최대 위기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팝스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어때요? 잘하죠?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고등학생이 된 고딩 엠피아예요. 오빠 제 인생 최대 위기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팝스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셔틀런을 하는데 50개까지가 1등급이래요. 안 그래도 저질 체력인데 1등급 못 찍으면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쌤이랑 연습해야 된대요. 혹시 회승 오빠만의 달리기를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팝스 시간이 뭐예요?
아, 팝스 시간인가? 팝스 시간? 팝스가 뭐야? 팝스? Hey 팝스? 팝스라고 기초 체력 검사 같은 거. 요즘에는 그걸 팝스라고 불러요? 되게 있어 보이네. 우리 때는 기초 체력장 이런 거 아니에요? 체력장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팝스 되게 있어 보이네. 셔틀런은 또 뭐예요 그러면? 셔틀런? 맞춰보자. 셔틀런 뭔가 뛰는 것 같아. 근데 셔틀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보다. 셔틀을 해야 되나 보다. 뭘까? 왕복 달리기.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왠지. 그 왕복 달리기 되게 있어 보이네. 셔틀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애니분들. 이런 거 다 그 땡 쯧쯧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외쳐보세요. 셔틀런, 왕복 달리기, 팝스, 기초 체력장. 아시겠죠? 예, 어디 가서 조카한테 써먹으세요. 저도 써먹을게요. 예. 달리기를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이라. 저도 달리기를 왕년엔 되게 잘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기에는 제 실력도 형편이 없어요 지금. 결론은 뭐냐? 꾸준히 오래오래 계속 뛰면은 저절로 늘더라고요. 달리기는. 그 오래 뛰는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몸과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뛰면 저절로 오래 뛰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km를 뛰어요. 3km를 20분 안에 완주를 한다라고 치면 20분 제한을 걸어놓고 3km를 매일매일 뛰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아닌 것 같아. 한 2주, 3주쯤 지나면 3km를 20분 뛰는 건 이제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진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면 3km를 18분 뭐 이렇게 점점 스스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뛰었었는데 결론은 오래 뛸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매일매일 뛰면 된다. 그거는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닉네임 알러뷰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하마라이브를 자주 듣고 엠플라잉이랑 특히 회승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마닐라에서 온 엠피아예요. 저는 학생 엠피아인데요. 가끔 불안하고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고 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마음에 담아두고 다닐 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안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조언이요. 그리고 회승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노래하시길 바래요.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엔유들에게 해주시는 말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엠플라잉의 다양한 음악도 정말 좋아요. 어떤 기분이든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해요. 항상 좋은 음악 들려줘서 고마워요. 언젠가 꼭 만나요. 뮤지컬 화이팅. PS 회승님이 만드신 자작곡 친구잖아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엠피아 영상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엔유들도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우선 마음이 불안하고 고민이 많을 때 마음에 두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말 한마디라. 저는 지어낸 게 아니라 올해 아니 어쩌면 작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자입니다. 그냥 하자. 말이 그냥 하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변화를 많이 겪은 시기에 뭔가를 더 많이 이루려고 욕심을 내는 시기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쉴 틈이 없고 몸도 쉴 틈이 없고 마음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랑 과한 거랑은 조금 이제는 다르다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았어요. 문득구. 그래요. 문득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에 집중하다 보면 과해져요. 항상 그 과할 때 항상 어떤 시련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자. 그냥 하다 보면 뭐 좋은 게 있겠지 하면 정말 티끌이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벽에 부딪혔던 그런 걱정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하자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벽에 부딪혔던 생각을 다시 하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오셨다니까 영어로 해야 되나? Keep going 하세요. 예. Keep stay and keep going. 예. 뭔가를 잘하고 싶어지면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이 하나 시작되면 점점점 파생돼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을 하나 시작하면 진짜 나중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집중하다 보면 막 정말 1시간 지나면 걱정이 한 100개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 딱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자. 버티자. 예. 버텨보면 알겠지. 아, 친구잖아. 사랑하는 친구야, 밤늦게 항상 조심해야 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사랑하는 친구야, 아프지 마. 이젠 수도 곁에 있어줄 수도 없어. 너에게 난 무엇도 아니니 친구잖아. 아마도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네요. 닉네임 근데 승구가 그랬대 님께서, 승구야 안녕, 저는 작사 공부를 하고 있는 애니예요. 가끔 수강생들끼리 대화할 일이 생기면 서로 좋아하는 가수를 묻곤 하는데요, 제가 엠플라잉을 좋아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럼 성덕은 못 되시겠네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덕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데요, 엠플라잉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니까 성덕이 될 수 없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언젠간 제가 작사한 곡이 컨펌이 되어서 엠플라잉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성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말하면 엠플라잉이 알까요? 하지만요, 또르르. 아무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습작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겁고 즐거우면서도 고통스러운데요, 힘든 날엔 엠플라잉 음악을 듣고 필사도 해보면서 성덕이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필명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승구와 애니들에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멜론의 필명이 오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필명. 근데 필명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PS 링기 같은 필명도 좋아요. 그런 거랑 연결지면 어떨까요? 뭔가 나의 어떤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성덕이라는 말이 참 그 단어에 맞긴 한데, 성덕은 은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보통 영어랑 한글을 섞잖아요. 캐슬 오리. 캐슬 오리로 합시다. 앞에 I'm을 붙여야 돼. I'm 캐슬 오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견뎌. 아무튼
필명을 짓는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필명은 원래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아우 너무 싫어 했던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봤을 때 한 번 봤을 때 뇌리에 딱 박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두 캐슬 오리에 빠져서 내일 제가 어제 필명 그거 뭐라 했죠? 하면 캐슬 오리 바로 나올걸요. 그렇게 딱 꽂혀야 됩니다. 예. 아 그래 그러면 캐슬 오리는 조금 오리가 발음이 슬오가 조금 안 찰지니까 캐슬 거위로 하자. 캐슬 거위. 이거는 살짝 찰지다. 캐슬 덕으로 합의 보자고. 아 캐슬 덕 그것도 찰지긴 한데. 아 캐슬 구스로 하자 그럼. 캐슬 구스. I'm 캐슬 구스. 아 좋다. 딱 좋네요. 캐슬 구스 괜찮지? 캐슬 구스. 스스 라임도 맞아. 스스 라임도 맞아서 캐슬 구스. 발음도 찰지고 좋은데? I'm 캐슬 구스. 이제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서 나중에 그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제 거기 음악 작사에 참여하신 분이 돼가지고 해외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What's your name? 했을 때 I'm Castle Goose. Nice to meet you. When I was young. 너무 싫어. 아니 캐슬구스 나쁘지 않아. 진짜야. 캐슬구스 좋은 이름이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제가 오늘은 정말 절대 늦으면 안 돼서 이만 방송을 종료하고 남은 스케줄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맛있는 저녁 드시고 식사 다 하신 분들은 발 닦고 주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